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리 개가 18살 고령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적처럼 일어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 개가 달려간 곳은 바로 21살 한 청년의 앞이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15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데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젊은이의 진짜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압을 확 올려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1살이 된 이준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아직 꿈만 같거든요. 2024년 5월 20일, 그날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그날은 강남의 한 대저택 정원 공사를 하러 갔어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2주짜리 작업이었는데 일당이 꽤 좋아서 바로 지원했어요. 와, 정말 큰 집이네.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그 웅장한 저택을 보며 놀랐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부자겠지? 반지하 월세방에서 사는 제 처지와 비교가 되어 많이 부러웠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꼭 이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공사 첫날, 저희는 후정 쪽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개 조심해. 동료들이 소리쳤습니다.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저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이 개의 이름은 누리였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일하신 박 집사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신 건데 누리는 18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그동안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대요. 밥도 겨우 먹고 산책도 하기 싫어했죠. 누리가 요 몇 달간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박 집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타난 그날 누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게 달려온 거예요. 김 회장님과 박 집사님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뒤로 물러났지만 저는 왜인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저는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누리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서 뛰어다니네. 나이든 집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리는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낡은 테니스공을 물어와서는 제 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물어와, 굿보이. 방금 내가 뭐라고 한 거지? 그 순간 머리가 지끈했어요. 뭔가 중요한 기억이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동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야, 너 개 키워봤냐? 누리가 완전히 반했던데? 아니요, 개 키워본 적 없는데. 저도 이상했어요. 왜 그 개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누리를 보는 순간 뭔가 심장이 찌릿하며 아팠어요. 처음 보는 개였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마음이 슬펐어요. 누리는 제가 일하고 있으면 공을 자꾸 가져와 제게 줬습니다. 그 공을 던져주면 신나게 쫓아갔다가 다시 물어왔어요. 일하는데 눈치가 보였는데 박 집사님께서 작업보다 누리에게 더 신경 써달라고 했어요. 몇 달 만에 보이는 활기찬 모습이라서 회장님께서 좋아하신다고. 그날 밤 저는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늘 반복되는 꿈이었죠. 큰 마당에서 즐겁게 강아지와 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쭈나, 이리 와.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누가 부르는지는 보이지 않았죠. 쭈니라고. 꿈에서 깨어난 저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평소 꾸던 꿈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이준인데 왜 쭈니라는 이름이 이렇게 익숙할까요?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도 누리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박 집사님과 다른 직원들이 신기해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누리가 가족 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거 처음 봐. 원래 낯가림이 심한 개였는데 그날도 누리와 잠깐 놀아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친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누리야, 혹시 전생에 나랑 알던 사이인 거야? 웃으며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독 더웠거든요.
저는 휴식 시간에 더위를 식히려고 마당 한쪽에 있는 수도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리가 달려왔어요. 평소보다 더 흥분한 상태로 제 젖은 머리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쭈나, 물장난하지 마. 제 입에서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마치 누군가를 꾸짖는 것처럼요. 저도 깜짝 놀라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누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작스럽게 쓰러진 누리를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누리야, 괜찮아? 박 집사님이 급히 달려오셨어요.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박 집사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집사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응급 상황이라 저도 함께 차에 탔습니다. 동물병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누리를 안고 있었어요. 혹여나 누리가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동물병원 대기실에서 박 집사님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누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냥 누리가 걱정돼서요. 박 집사님이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준이라고 합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어릴 때 지방의 작은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태어난 고향은 몰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집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죠. 치료가 끝나고 누리가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건 저였어요. 수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했습니다. 보통 회복 후에는 주인만 알아보는데 이 친구는 이 청년분을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저는 깨어난 누리를 보고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누리도 제 품에 안겨 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박 집사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며 뭔가 확신을 얻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날 오후 누리가 또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더 끈끈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누리야, 왜 이렇게 날 좋아해? 누리는 대답 대신 제 손을 열심히 핥아줬어요. 그 순간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느낌,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껏 살면서 누군가 저를 이리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6에서 7살쯤부터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제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남자가 저를 데리고 와서는 원장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이 아이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요. 그리고 사정상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사라졌다고 해요. 그날 원장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이름이 뭐니? 그러나 저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충격에서인지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종일 입을 다물고 지내다가 일주일쯤 후에 처음 내뱉은 말은 준 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럼 준이라고 하자. 이준. 어떠니? 원장님의 성이 이씨여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어요. 야, 또 울어. 시끄럽다. 부모님 생각난다고 또 우는 거야? 아이들의 구박이 심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슬펐어요. 돌아가셨다는 부모님 얼굴도 전혀 생각 안 나고 모든 게 낯설고 겁났거든요. 원장님이 가끔 저를 불러서 물어보셨습니다. 준이야, 정말로 부모님 기억이 안 나니? 몰라요. 그럼 집은? 어디 살았는지 기억나니? 모르겠어요. 원장님도 결국 포기하셨죠. 그렇게 고아원에서 이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어요. 저는 늘 혼자였어요. 원장님과 선생님들 다른 친구들이 잘 대해줬지만 마음 한구석에 지독한 외로움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 후 만 18세가 되어 자립정착금으로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 월세방을 얻어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박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준 씨, 회장님께서 누리 일로 정말 고마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 되실까요? 동료들은 부러워했죠. 야, 너 진짜 운 좋다. 부잣집 회장님이랑 밥 먹는다고? 드디어 김 회장님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고급 한정식집에서였죠. 김 회장님은 생각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남들은 김 회장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겁을 줬지만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고 식사 자리가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이준 씨, 누리를 도와줘서 정말 고맙네요. 박 집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김 회장님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질문하기 시작하셨어요.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고아원에 가기 전에요. 고아원 전 일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저는 망설였어요.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꿈을 꿔요. 마당에서 제가 개와 뛰노는 모습이요. 김 회장님의 눈이 번쩍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그 꿈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준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자꾸 나와요. 그 순간 김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시는 것도 보였어요. 시간이 흘러 2주 후 공사가 끝났습니다. 누리와 헤어지기가 정말 아쉬웠어요. 마지막 날 누리는 이상하게 안절부절하며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누리야, 왜 그래? 나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 누리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니 걱정이 되었어요. 누리는 제가 짐을 정리하는 내내 제 발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보내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누리야, 안녕. 건강해야 해. 저는 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누리가 제 손을 잡고 할그면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집사님도 나와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시간 되실 때 누리 보러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저도 누리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보러 와도 된다면 꼭 오겠습니다. 박 집사님과 웃으며 대화를 나눈 후 제가 가려고 하자 누리는 제 운동화 끈을 물고는 놓지 않았죠. 그런 누리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계속 뒤돌아보며 대문을 나섰는데 누리가 여전히 대문에 서서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또 심장이 찌릿해졌어요. 너무 슬펐어요. 왜 이러지? 내가 정말 외롭긴 한가 봐. 겨우 며칠 본 게 때문에 일이 슬프다니. 그로부터 한 달 후 김 회장님 댁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의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한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20대 초반의 잘생긴 청년이었죠. 아버님, 드디어 쭈니를 찾았어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김 회장님이 놀라셨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소문해왔어요. 사람도 보내고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 아이를 찾아낸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쭈니예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고 나이도 딱 맞아요. 그 청년은 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어릴 때 기억들을 술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나요. 마당에서 누리랑 놀던 것, 그리고 할아버지가 불러주시던 동요들도요. 김 회장님은 감격해하기 시작했어요. 15년을 기다린 손자를 찾았다는 기쁨에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작은 아가 정말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둘째 며느리는 의기양양하게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들었어요. 아버님, 이미 DNA 검사도 다 끝냈어요. 99.8% 일치합니다. 아주버님 칫솔로 검사했어요. 김 회장님은 그 서류를 보시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민주는 김 회장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리가 민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으르렁거리기까지 했죠. 이상하네. 누리가 왜 이럴까? 김 회장님이 의아해하셨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마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봐요. 쭈니가 6살 때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와 민준이 방 안에서 말다툼하는 것을 박 집사님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돈 줬잖아. 뭘 더 요구하는 거야? 이 새끼야. 연기나 제대로 잘해. 앞으로 네가 물려받을 유산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이를 악물면서 말하는 둘째 며느리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사실 요즘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김 회장이 지금 당장 제게 현금을 팍팍 주지 않아서요. 이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던 박 집사님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박 집사님은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저 박 집사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누리도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저는 누리가 걱정되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김 회장님과 첫째 아드님도 나와 계셨습니다. 사실은 회장님께서 당신이 잃어버린 손자가 아닐까 의심하고 계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다른 청년이 와서 자신이 손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친자가 맞게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누리가 그 아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박 집사님이 조심히 말씀하셨어요.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누리를 믿습니다. 분명 누리는 쭈니를 기억할 거예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검사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드님은 슬픈 눈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내는 아이를 잃어버린 후 수년째 우울증으로 지금 제주도에서 요양 중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날 이후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분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던 날 박 집사님이 서류를 들고 오셨어요. 99.99% 일치합니다. 박 집사님이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큰 마당에서 누리와 놀던 기억,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던 기억, 그리고 쭈나, 이리 와. 하고 부르는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들. 저는 김재준이에요. 김재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김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쭈나, 정말 우리 쭈니구나. 평생 이 순간만을 기다렸단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누리가 왜 그리 저를 좋아했는지, 제가 왜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는지도 모든 게 이해되었죠. 작은 엄마가 데려온 민주는 가짜였습니다. 돈 주고 고용한 사기꾼이었죠. 당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작은 아버지가 작은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저놈이 작정을 하고 쭈니 행세를 해서 나도 속은 거라고 억울해. 처음에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더니 할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 네가 한 짓을 왜 6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애를 없애려고 했지? 라고 다그치시자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홧김이었어요. 그날 제가 임신 후 성별이 나왔다고 아버님께 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딸이라고? 어차피 내게 손주는 쭈니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셔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작은 엄마를 떠보기 위해 한 말이었는데 모든 걸 실토한 작은 엄마. 그 후 제정신을 차린 후 쭈니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지만 제가 한 짓이 탄로날까봐 무서웠어요. 곧 출산일도 다가오고 겁이 났거든요. 그렇게 모든 진실이 그날 밝혀졌습니다. 15년 전의 사건이요. 작은 엄마는 홧김에 사람을 고용해 저를 납치했었고 그들은 2, 3일 데리고 있다가 지방의 작은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 극심한 공포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잃어버렸던 거였고요. 결국 작은 엄마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작은 아버지와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엄마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과 딸,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을 잃고 빈몸으로 쫓겨났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저희 가족. 쭈나,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저를 꽉 안으며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15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누리도 정말 신이 났어요. 18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돌아온 기쁨에 마지막 힘을 다 쓰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쭈나, 이제 네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주마.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 거야. 그동안 네가 고생한 거 다 보상해줄 거다. 저는 감사했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건설 일이 좋아요. 회사 건설 부문에서 일하면 안 될까요? 10대 후반부터 몸으로 일하며 살아왔으니 그게 제게는 더 익숙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란 보육원의 후원을 부탁드렸습니다. 며칠 후 여느 때와 같이 거실에 있는 제게 누리가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하지만 꼬리는 여전히 흔들면서요. 저는 누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저를 기억해준 고마운 친구를 말이에요. 누리야, 고마워. 날 기억해준 덕분에 내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 누리는 제 품에서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15년 동안 저를 기다리고 저를 찾아주고 마지막까지 함께해준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김재준으로 돌아왔어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 사랑, 그리고 정체성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누리가 묻혀있는 정원 한쪽에서 꽃에 물을 주며 인사를 해요. 누리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보고 싶어. 사랑해. 누리는 제게 가족을 찾아준 천사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생을 살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린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몸이 아파도 늙어서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애견인 여러분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반려견들이 보여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심을요. 누리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누리가 18살의 늙은 몸으로도 마지막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